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혹시 차명주주라고 들어보셨나요? 회사나 기업 관련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들입니다. 그런데 주식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이 주주와 명의상 소유가 다른 것을 차명주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차명주주, 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차명주식을 실제 소유주한테 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법인의 차명주주 리스크, 그리고 차명주식 환원 방법, 좀 더 나아가서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게 얼마 전 저도 재밌게 봤었던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차명주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항상 등장하는 거 보면 차명주주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세무사님? 네, 저도 처음에는 뭐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쓸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차명주주 관련해가지고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상법 규정대로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차명주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얘기인지 상법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법상 그 7인 이상의 주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즉 내가 이제 법인 사업을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 말고 6명의 다른 주주 중 총 7명의 주주가 반드시 이제 구성이 되어야지만 법인이라는 걸 설립할 수가 있고 법인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96년도 10월 1일부터 해서 2001년도 7월 31일까지 이제 상법이 개정되면서 7명이 아니라 3인으로 좀 줄어들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주가 몇 명이든 필요 없게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법의 히스토리들에도 내가 지켜서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차명주주라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설립 연도에 따라서 차명주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변호사님, 근데 이러한 차명주주가 최근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법인 승계나 뭐 상속 같은 이슈 때문인데요. 아까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20년 전에는 내가 법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뭐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식상 주주로 이게 등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또 이 주식에 형식적으로 명의자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주식이 뭐 이분들이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뭐 탐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당연히 부모님 재산이 맞거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게 뭐 법인의 승계 그리고 또 상속 문제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차명 주식을 좀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그런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법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것들이 같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뭐 감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실제 소유주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법률상의 문제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큰 세금이 오고 가다 본 거니까 최근에는 이제 법정에 아예 출두하지도 않고 그런 소송들은 이제 형식상 소송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환원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지 않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차명 주식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때는 세무적인 거 그리고 법률적인 것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말고 일부러 차명 주주를 이제 만들어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죠.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법률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형식적으로 주주를 이제 등재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계속 여전히 차명 주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제 본인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체납도 하지 않고 뭐 신용도도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을 좀 명의로 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낮은 신용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극복을 해서 사업을 해나가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주주는 법인의 제2찬합세 의무를 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특수관계인 A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친인척이랑 가족이랑 뭐 이런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합산해서 50% 이상이면 이제 이차납세 의무라는 걸 부담을 해서 법인이 세금을 낸 뒤에 또 개인들한테 세금이 일부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뭐 형식적으로는 내가 다 그 실제로는 사업을 하는 건데 뭐 누구와 좀 주식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할 때 친구 명의로 이렇게 좀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의 체납액을 주주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자, 그런데 법인 차명주주 말고 개인 사업을 할 때도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좀 있죠. 아, 예, 맞습니다. 뭐 앞서 설명 이제 법인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실제로 저희가 그 하다 보면은 개인 사업자가 다른 분 명의로 사업을 하신 경우가 더 많이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 분이 이제 다른 친척분의 부탁으로 네.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제 회사를 설립해줬고 나는 통장까지만 개설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뭐 통장 가지고 굉장히 불분명한 사업 거래나 이체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게 네. 나중에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 확인돼서 네. 혐의 거래로 확인돼가지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제 9억 원이라는 세금이 네. 부과가 된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이분도 이제 사업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내가 이런 뭐 이출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가 내가 명의를 빌려준 것만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던 거니까 혹시나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뭐 큰 이슈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실제로 이렇게 명의를 빌려줘서 사업을 하는 경우 저도 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나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차명주주 혹은 이 명의위장 사업장과 관련돼서 뭐 좀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는 뭐 가장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 네. 뭐 요 말씀을 드리고 언제 정리하면 되냐?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지금 당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명주주에게 이제 상속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뭐 정말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상속을 받은 그 상속인들과 다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정보가 없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차명주식 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대부분 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되게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투고 싶다면 그 형식상 명의인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 먼저 자신이 이제 조금 비용이 많이 나가더라도 자진 납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고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빨리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 세금을 납부하고 다투셔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차명주주 혹은 명의위장 사업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당장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차명주주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